안녕하세요. 포유 한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정권 애탁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우리 서학 개미들이 테슬라 주식을 가장 많이 매수를 했어요. 평균 단가는 한 890달러 정도 되는 거로 지금 알려졌는데 1월 28일 새벽이죠. 우리 한국 시간으로 테슬라 주가 전일 대비 11% 하락을 했습니다. 이유는 우리 포유 환율 연구소가 예상한 그대로인데 영업 실적이 이제 받쳐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해 4분기까지만 하더라도 2020년 5월 이후 세계적으로 그 주가가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에 대한 수요도 주가 상승 덕택에 이제 투자자들이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전기차 수요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난해 사상 최대의 테슬라 실적은 정시황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은 2021년 1분기는 아마 테슬라 주식도 하락하겠지만 매출액이 아마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왜냐면 우선 테슬라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 다수가 지난해 투자한 사람들은 하반기 이후 투자한 사람들은 크게 재미를 못 봤을 거거든요.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평균 단가가 890달러예요. 물론 연초에 투자한 사람은 아직도 여유가 있지만 아마 올 1분기 이제 성장률, 매출액, 뭐 주식 그 조정 이런 것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아마 추가적인 하락은 이제 피할 수 없을 거예요. 그 이유는 크게 한 6가지 정도로 아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앞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1분기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주식 시장에 이제 거품이 붕괴되고 있는 그 과정이죠. 근데 아마 이 조정은 최소한 1분기 내내 일어날 거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첫 번째 이유고, 그래 되면 이제 그 내구재 소비가 이제 주는데, 벌써 지난달 내구재 소비가 0.9% 줄었어요. 그 지난달만 해도 주가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21년 12월이니까 그나마 뭐 나쁘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이제 종목별로 보면 그 미국도 그 나스닥 종목의 뭐 절반 이상은 많이 빠졌죠. 그런데 이제 올해 들어와 갖고 이제 뭐 지난해 그 호황을 누렸던 종목들까지 모두 다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제 자산 소득이 크게 감소한 거죠. 그리고 내구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소득 대비 가격 수준이 높잖아요. 그런데 이런 그 내구재는 그 정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1분기에는 정시가 이제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전기차 판매량도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1분기 성장률, 뭐, 앞에서 제가 얘기했는데, 성장률은 결국은 상장기업 전체 매출액을 반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GDP 성장률이 둔화되면 상장기업 전체 영업 실적이 악화됩니다. 그래서 1분기 동안은 아마 주가가 좋지 못할 것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고, 지금까지 포유 환율 연구소가 1분기 성장률까지 선반영할 거다 라는 얘기를 한 이유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인데, 중국에서 테슬라 자동차 판매량이 많거든요. 근데 중국 경제도 지난해 이제 9월 10월 이후 본격적으로 나빠지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중국 부자들도 이제는 그 고가 테슬라 자동차 제품을 소비하기 어려워진 사람이 많이 증가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 경제 불확실성이 이제 본격화된다. 이 또한 1분기 테슬라 자동차 판매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가 수준이 이제 지나치게 고평가되어 있다. 지금도
지금 지난해 최대의 영업 실적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테슬라 주가 829달러입니다. 28일 종가 기준으로. 그것도 비싸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경기까지 나빠지면 이제는 주가 수준은 더 고평가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이 갈수록 이제 경쟁은 심화될 수밖에 없고, 앞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미국 자동차 전문가들이 전기 자동차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테슬라 그 점유율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분석을 내놓았는데, 그 지난해 전기 자동차 점유율은 테슬라가 70%예요. 근데 이제 2024년에는 20% 미만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거는 이제 그 지나친 경쟁이다는 거죠. 왜냐하면 생사가 갈린 거죠. 이제는 경유차는 환경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생산을 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너도나도 전기차로 그 다음에 운명을 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인데 그럼 덤핑도 나올 수 있고 뭐 경쟁은 치열하겠죠. 그러면 마진율이 떨어지는 거죠. 당연하죠. 그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그 기술적 지표인데, 제가 볼 적에는 기술적 지표 이제 붕괴돼 버렸어요. 더군다나 영업 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그런 현실을 감안할 때 아마 주가는 지난해 뭐 4월, 5월 수준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럼 지난해 4월, 5월 테슬라 주가가 얼마였나 하면 뭐 700달러 안팎이거든요. 650달러에서 한 700달러 정도 될 건데, 그러니까 800달러 거품 붕괴는 시간 문제다.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가 1분기 중에 800달러까지 하락하는 것은 이제는 시간 문제다. 그러다가 그 캐시우드가 테슬라 주식을 편입해가 그나마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더욱더 그 캐시우드 펀드에서 돈이 빠져나간다고 봐야죠. 테슬라 주가 무너지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거든요. 캐시우드 운영 펀드에. 그러면 이제 거기서 본격적으로 테슬라를 팔아야 돼요. 한매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수급 상황은 그냥 깨져 버렸다. 기술적 지표만 깨진 게 아니고 수급 상황까지 깨져 버렸기 때문에 그 매출액의 문제가 아니고요. 테슬라 주식에 대한 수급 상황도 깨져 버리고, 그 다음에 금리가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이제는 뭐 1.9%, 8%가 고차가 돼 버리기 때문에 전반적인 나스닥 지수에 영향을 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과 종목은 분리될 수 없거든요. 일시적으로는 분리될 수 있지만은 시간이 가면 결국은 시장과 종목은 하나의 몸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테슬라 주가 하락은 이제 피할 수 없다. 앞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금년 중에 테슬라 주가가 지난해 고점 1200달러죠. 그것은 돌파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다음 여러분과 대화를 시작 여기서 10분 끝내겠습니다. 전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